그날 바다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잔잔했고 파도도 마치 숨을 죽인 것처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날을 두고 흔히 말하죠.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날은 후자였습니다. 65세의 김노인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담근 김치와 며칠 전 시장에서 사온 과일 몇 개, 그리고 딸이 좋아하던 된장. 이거 가져가면 좋아하겠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버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이나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딸을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반년이 넘었으니까요. 딸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 키우느라 그런 줄 알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전화는 받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위, 아버님, 저희도 사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찾아오시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날 김노인은 그 말을 무시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버진데. 그는 그 말 하나의 의지에 버스를 타고 또 택시를 타고 딸이 사는 바닷가 마을까지 찾아왔습니다. 딸의 집은 바다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2층 집, 하얀 외벽에 파란 지붕, 멀리서 보면 그림 같았습니다. 여기서 잘 살고 있구나. 김노인은 그 집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한 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 여전히 조용합니다. 세 번째, 그때서야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놀란 얼굴. 반가움보다는 당황이 먼저였습니다. 김노인은 웃으려 했습니다. 아, 그냥 근처 온 김에.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히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사위였습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위는 김노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말은 인사도 없이 바로 나왔습니다. 김노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냥 얼굴 좀 보려고. 지금 저희 상황 모르시나요? 사위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피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아팠습니다. 이거 가져왔어. 김노인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김치와 과일이 들어있는 아주 평범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런 식으로 오지 마세요. 그 순간 김노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보따리는 여전히 들려 있었고 받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밥이라도. 그가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지금 밥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말은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문이 닫혔습니다. 쾅! 김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손에 들려있던 보따리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근처에서 일하는 어민처럼 보였습니다. 김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집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노인은 자신이 왜 해양경찰서에 앉아 있게 될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시간을 기다리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바닷바람이 조금 거세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파도가 조금씩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김노인은 여전히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지 벌써 10분이 넘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해볼까? 그는 망설이며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이번엔 더 길게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분명히 인기척이 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딸아, 잠깐만 나와봐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또렷했지만 이젠 거의 혼잣말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낮지만 분명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사위였습니다. 더 이러시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김노인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 얼굴 한번 보러 온 것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하지만 사위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여기 계속 계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그 단어 하나가 김노인의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신고라니 나를?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 그냥 오늘은 돌아가세요. 그 말은 부탁이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은 열려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래, 내가 괜히 왔지.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어르신, 낯선 목소리, 그리고 동시에 차 소리. 김노인이 뒤를 돌아봤을 때 파란색 줄무늬가 들어간 차량이 보였습니다. 해양경찰 순찰차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2명의 해양경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곧장 김노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 신고요? 주거지 앞에서 계속 배회하면서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거주자를 불안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김노인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제 딸 집인데. 그는 손을 들어 집 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집 쪽으로 갔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잠깐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제가 왜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조사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순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딸의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집 창문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의 착각이었을까요? 김노인은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엔진 소리만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죄인인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노인은 해양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생각지도 못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무려 4시간.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그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해양경찰서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창문 너머로는 희미하게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노인은 안내를 받아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등받이가 살짝 휘어 있었고 앉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경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그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 그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어디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시계는 벽 위에 걸려 있었고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틱탁 틱탁. 그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김노인의 귀에만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하나, 어민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 둘, 그리고 술 냄새가 나는 어떤 사람. 하지만 아무도 김노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외로웠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원래라면 지금쯤 딸과 밥을 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손수 담근 김치를 꺼내놓고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해양경찰서 한쪽 구석 혼자 앉아있는 노인. 손에 들려있던 보따리는 어느새 바닥에 내려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에서는 은은하게 익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더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르신, 누군가 불렀습니다. 김노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젊은 경찰이었습니다. 김명수입니다. 그는 순간 자신의 이름조차 또박또박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잠깐 진술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작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 오늘 왜 그 집에 가셨습니까?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딸 집입니다. 그래서요? 보고 싶어서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은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연락은 하고 가신 겁니까?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그럼 갑자기 찾아가신 거네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셨다고 하는데요. 네.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순간 김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불안이요?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딸인데. 그 말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가족이라도 이런 문제 생깁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김노인에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일단 다시 나가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시 그 의자였습니다. 김노인은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더 등이 굽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라는 말만 남겨진 채 3번째 시간이 넘어갈 즈음 김노인은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는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사람 냄새가 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김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른 경찰들과는 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김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다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 4시간의 기다림을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꾸게 됩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는 그날 김노인이 처음으로 들은 사람다운 말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은 열려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예. 하지만 그 한 글자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김노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른 경찰들과는 달리 그는 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눈높이에 앉았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김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요 뭐.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노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신문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하려는 표정. 짧은 집이셨다고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가끔 이런 일 있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현실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어르신. 남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위분이 조금 강하게 나오셨습니다. 김노인의 손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강하게요? 남자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조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거침입으로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거침입이요? 김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 반복 방문, 초인종, 거주자 불안. 이런 걸로 진술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니 내가 딸 집인데.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한마디에 김노인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확인이요? 네. 그냥 이대로 보내드리기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느끼는 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남자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게 사람을 버티게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 사이
김노인은 천천히 보따리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김치, 과일, 그리고 된장. 이거 다 상했겠다.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언성이 조금 높아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겁니다. 아까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저희는 분명히 불안했다니까요? 이번엔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노인의 몸이 굳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귀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족관계 아닙니까? 남자의 말, 가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사위의 대답, 그 말은 칼 같았습니다.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김노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도 연세가 있으시고 단순 방문으로 보이는데 남자의 말이 이어졌지만 사위가 끊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그 순간 김노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법.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법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김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말은 좋지 않은 방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해양경찰서에서의 4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식과의 거리, 세상과의 거리, 그리고 자신의 자리까지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사위분 쪽에서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 예, 반복 방문, 거부 의사 무시, 그리고 주거 관련 불안 조성. 그 단어들은 어렵고 딱딱했지만 결국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잘못했다. 김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조금 더 숙였을 뿐입니다. 다만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꼭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 말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있습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합의가 제일 좋습니다. 합의요? 예. 서로 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고 오늘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말은 간단했지만 김노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사과. 김노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딸에게 사과해야 할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였으니까요. 제가 사과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그냥 오늘 일로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 정도면 됩니다. 그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김노인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딸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걸어오던 날. 아빠, 나 안 무서워. 학교 앞에서 도시락을 건네주던 날. 아빠 최고야. 그리고 결혼식 날. 눈물을 참으며 딸의 손을 사위에게 넘겨주던 순간. 잘 부탁합니다. 그 말이 지금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군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선택은 어르신 몫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김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그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소리였고 동시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혼자였습니다. 김노인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그 손으로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천천히 고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 준비됐습니다. 그 한마디, 이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딸과 사위와 그리고 지금의 현실과. 김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조사실 안, 낮은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 그리고 사위. 김노인의 발걸음이 문턱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십 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기였던 딸, 손을 잡고 걷던 아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낯선 얼굴의 딸. 앉으시죠. 옆에 서 있던 경찰이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잠시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년의 경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은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김노인에게 향했습니다. 김노인의 손이 천천히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입이 마르고 목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 마디가 어렵게 떨어졌습니다.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 말은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그냥 갔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하다.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사과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노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들의 차례였습니다.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노인의 어깨가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사전에 연락 없이 오시는 건 곤란하다고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아이도 있었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 말에 김노인의 눈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이, 손주, 그 단어가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그 말은 사실상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침묵. 이제 딸의 차례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딸에게 향했습니다. 딸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 김노인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저도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김노인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싸움이 나요. 그 말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랑 그녀의 시선이 잠시 사위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 멈췄다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노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잠깐 멈춘 것처럼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 한마디, 그건 포기였고 인정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중년의 경찰이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럼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로 더 문제 삼지 않는 걸로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김노인이 그 방을 나서는 순간 그의 인생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사실 문이 아니라 하루가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김노인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뒤에서 그 중년의 경찰이 불렀습니다. 김노인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어딘가 더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예. 김노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집까지는 어떻게 가십니까?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스 타면 됩니다. 늦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말에 김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미 해는 기울고 있었고 바닷가 쪽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괜찮은 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그 말이 그날 들은 마지막 사람다운 말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는 옷깃을 조금 여미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치, 과일, 된장, 아무도 받지 않은 마음.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걸 어쩌나 잠시 생각했습니다. 버릴까? 그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깝다. 그 말은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는 다시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길은 길지 않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자 하나, 가로등 하나, 그리고 혼자 앉은 김노인. 그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로등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끼익끼익.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버스는 한참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텅 빈 버스였습니다. 김노인은 맨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그 자리가 익숙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물결. 그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하네. 그날 아침에 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버스는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이 김노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어떤 순간은 덤덤했고 어떤 순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김노인의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안 가면 되지.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버스는 그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려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익숙한 소리.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김노인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천천히 켜졌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걸
혼자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그래, 혼자 먹지 뭐. 그는 그렇게 말하며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익은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는 밥을 꺼냈습니다. 혼자 차린 밥상, 혼자 앉은 자리, 그리고 아무 말도 없는 공간, 첫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왜인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안 고프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의자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 채 그날은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김노인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김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몸이 굳은 듯 뻐근했습니다. 허리도 어깨도 목도, 아이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공간. 하지만 마음은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그대로 남겨둔 밥상이 있었습니다. 식은 밥, 덜어놓은 김치, 열려있는 된장통. 그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깝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밥은 다시 밥통에 넣고 김치는 뚜껑을 닫고 된장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마치 마음속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처럼. 정리가 끝났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조금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조금 단단해진 느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지. 무엇을?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자리. 그날 김노인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그 자리는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딱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만 있기는 싫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동네는 평소처럼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출근을 하고 누군가는 가게 문을 열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 속에서 김노인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작은 공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벤치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는 거기에 앉았습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겠지. 딸을 떠올렸습니다. 손주도 떠올렸습니다. 어제 들은 말들이 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그 말을 되새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 간다. 그 말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체념이었다면 오늘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그날 이후 김노인의 하루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같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하루를 살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밥을 챙겨 먹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가끔은 시장에 가고 그리고 가끔은 그날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 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주 조용한 변화. 그 변화는 김노인의 하루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어놓고 간단히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 한 끼를 챙겼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괜찮네.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그날처럼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해양경찰서, 4시간의 기다림, 그리고 딸의 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노인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길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 안 간다니까. 그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TV를 켜놓고 앉았습니다. 아무 내용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소리가 있는 게 좋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리 띠리리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노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는 전화를 거의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누구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 쪽으로 갔습니다. 벨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 김노인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나온 소리. 딸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잘 지내셨어요. 어색한 말. 하지만 그 말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김노인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그래 잘 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침묵. 둘 사이에는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은 죄송했어요.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니다. 그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지. 둘 다 자신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서로 달랐습니다.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 혼자 그렇게 보내서. 그 목소리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돌아가시는 모습 창문으로 봤어요. 그 말에 김노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랬냐?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딸의 목소리가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건 후회였습니다. 김노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 꺼냈습니다. 아버지, 시간 괜찮으시면. 그 말이 끝까지 이어지기 전부터 김노인의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 그건 문을 다시 여는 말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의 기억, 그 말, 그 자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목소리 뵐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두 문장. 김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냐?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딸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번 주말에 집 말고 밖에서. 그 말은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낫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작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길지 않게 끝났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노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전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 단어, 그건 끝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김노인의 하루에 기다림이 다시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다림은 전과 달랐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었고 집착이 아니라 여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김노인은 다시 한번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잠이 깊게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깨고 여러 번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늦으면 안 되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옷을 고르는데도 평소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단정한 셔츠, 조금은 낡았지만 그래도 가장 깨끗한 옷,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만날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모든 일이 시작됐던 그 바다 근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그날과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조금의 긴장과 조금의 기대. 그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딩, 잔잔한 종소리. 안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창가 쪽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딸,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였습니다. 김노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눈에 담았습니다.
많이 컸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 김노인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래. 짧은 인사. 하지만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김노인도 서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딸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김노인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 김노인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안녕. 그 한마디에 어딘가 막혀있던 것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과는 달랐습니다. 이번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를 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김노인은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날 일,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많이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제가 너무 단호했죠.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입장도 있지.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딸의 눈에 조금씩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한 건 죄송해요. 그 말은 이번에는 분명한 사과였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그 한마디, 서로의 사과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같은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김노인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 거예요? 그 질문, 너무 단순했지만 너무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딸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확인한 뒤 김노인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또 오지. 그 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허락 속에서의 약속. 집착이 아니라 관계 속의 거리. 그날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말 몇 마디, 그리고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시간.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날과 같은 바다. 하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항상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는 거라는 걸. 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이어갈 수는 있다는 걸. 그날 이후 김노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같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르다는 걸. 그리고 기다림에도 방식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쪽이었습니다.